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 로봇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요 정보 검색을 좀 하다가, 요 소식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려야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은 앞으로 정말, 미리 예측하는 영상이 될지도 몰라요. 오랜만에 휴림 로봇 얘기를 좀 해볼게요. 휴림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좀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로보스타도 지금 차트를 한번 봤는데 요게 LG가 이제 인수한 기업이 로보스타죠. 현대는 보스톤 다이내믹 그거를 이제 했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수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했던 건 지분 투자예요. 아직 인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또 인수까지 결국은 인수를 하나 해야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감속기 기업을 좀 인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좀 인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인수하지 않고 지분 투자를 여러 회사를 거쳤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한 7, 8개 회사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로봇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와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하는지 좀 보시고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좀 따왔어요. 삼성이 선보일 1호 로봇은 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가지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일 로보틱스, 휴림 로봇 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그리고 삼성이 진짜로 필요할 건지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저도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요런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 그렇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사실 뭐 협동 로봇에 대한 기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직교 로봇도 있고 막 그러지만 핵심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투자를 한 이유는 결국은 2족 보행, 4족 보행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관절. 그리고 이게 귀로 듣는 거, 얼굴을 읽는 거, 요런 뭐 열감지도 될 수 있고, 요 언어적으로 이제 스마트한 언어 인식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감속기로 관절들을 좀 관리하고 그런 핵심 감속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감속기 관련된 회사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죠. 우리나라에 감속기 관련된 기업은 딱 3개가 있어요. 일단 1번은 SBB테크,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해성 PTC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SPG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기업을 놓고 보자면 SPG가 가장 기술력이 높습니다. 조금 달라요, 요 산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요 소형화에 맞춰서 옆에서 좀 돌보는 요런 협동 로봇에 들어갈 감속기로는 사실 SPG만한 기업이 없어요. 좀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SPG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가 지금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그게 정말 지금도 궁금해요. 앞으로 뭐가 나올까? 저는 예측해서 맞추고 싶습니다. 그 맞추게 도와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저도 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고 싶지는 별로 않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저 시황도 대충 쓸 수도 있고 텔레그램에 제가 시황 적어드리잖아요. 오늘 몇 줄 안 썼죠. 시황도 그렇고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오늘 시황 끝 그래버렸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끝.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시황을 적어드렸는데 자, 오늘 시황은 끝이에요. 자, 제가 시황을 얼마나 길겠습니까? 원래 다 제가 아는 거 써드리려고 12일 이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써드리는데 좋아요가 안 눌러오면 끝. 그래버립니다. 종목도 자
그냥 리스크 고려하지 않고 급등할 종목만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좋아요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이 손실폭이나 내려가도 이 회사가 괜찮을지까지 찾아보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급등주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되죠. 수익만 보시면 되잖아요. 뭐 투자할 필요 없잖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겠습니까? 좋아요는 필수예요.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면 어떡합니까? 자, 삼성전자가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해 운동보조 장치에서 기술을 출원했대요. 요 특허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지금 삼성이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시제품들은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연내 나올 로봇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이에요. 요걸 출시를 한대요.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실제로 이족 보행을 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 출원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그동안 봇 케어, 돌봄 케어, 돌봄 로봇이 나왔고, 공기청정 로봇, 요건 이제 말을 듣고 이 에어를 조절해서 가전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안내 로봇, 리테일 안내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제 어떤 이런 리셉션이라고 그러죠. 안내에 대해서 안내양들 요런 거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지금 보시면 모르겠어요. 어디는 모르겠는데, 제가 동탄에 여기 뭐 그 백화점을 가면 이 로봇을 클릭해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주행 보조 로봇, 주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시니어 케어랑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이와 노인, 반려동물 등을 살피는 볼리, 이런 시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결국은 지금 보시면 요거는 가전하고 이제 연관돼서 이제 판매를 들어가려고 하는 보드예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안내 로봇은 이제 B2B로 들어가겠죠. 요 백화점들에 팔고 어떤 뭐 골프장이라든가 그런 데 팔겠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공항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걸 다 지워보면 뭐가 남냐? 주행 보조, 돌봄 로봇, 반려동물 살피는 거, 결국은 케어예요. 케어 로봇. 지금 삼성전자가 가고자 하는 것은 케어 로봇입니다. 그렇다면 케어 로봇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자, 정해져 있습니다. 관절이 필요해요. 관절, 감속기 이쪽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감속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뭐 직교 로봇이라고도 하죠. 관절에서 로봇 팔 그래갖고 뭐 치킨 튀기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절 로봇이 또 아니면 또 결국은 AI에서 인공지능적으로 귀로 듣고 요거 해서 최근에 많이 좀 올랐던 종목도 다 그냥 여기서 풀어드릴게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RF 세미가 있고 셀바스 AI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틀 동안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로봇들도 사실은 이제 어떤 지분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셀바스 AI로 들어갈지 RF 세미로 들어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RF 세미는 옛날에도 삼성전자와 뭐 이런 협력 이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모르겠지만 결국 셀바스 AI가 더 저는 기술력이 더 높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족 보행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레인보우가 될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레인보우가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된 거고, UL 로보틱스가 최근에 관심이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협동 로봇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고 나서 UL 로보틱스가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이제 잘하는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UL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쪽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UL 로보틱스가 과연 삼성전자가 이 기업을 노릴 만큼의 이유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가 한 것은 특허 출원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제품이 나왔지만 그것은 옆에서 고작 돌봐주는 거지만 그 돌봐주는 수준이 사실은 인간이 필요한 수준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그 수준에 가기 위해서 로봇에 있는 한 회사가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게 좀 내려가더라도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요. 지금부터 어마무시한 걸 말씀드릴 테니까. 유일 로봇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 저 슈림 로봇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시니어 케어 로봇이 나온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옆에서 돌보는 이 케어 로봇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여기도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의 로봇이 출시된 이후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지만 국내 대기업이 산업용이 아닌 서비스용 협동 로봇에 많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는 그래요.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그쪽 이 물류 로봇들도 저는 사실 물류 로봇들은 굉장히 좋아요.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물류 로봇은 한번 B2B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리고 이런 협동 로봇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래서 B2C 사업이 있고 B2B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 B2B로 가는 거고, 이 지금 이런 케어로 가면 B2C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B2B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결국은 이 전 세계에다가 이제 이런 걸 제대로 팔아내려면 B2C가 사실은 필요해요.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은 B2B보다는 B2C를 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먼저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테슬라라든가, 테슬라도 로봇을 하죠. 그런 쪽이랑도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요런 거랑 좀 경쟁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시장을 가는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현대나 삼성이나 지금 로봇에 다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자,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지금부터 만들기 위해서 이 뭐 얼굴, 눈, 홍채 인식 보세요. 내가 너무 아파, 열이 나, 내가 노인이에요, 내가 열이 나. 그럼 그 열 감지, 이 홍채를 보고, 그러니까 카메라, AR, VR 카메라 이런 쪽들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저는 충분히 엮일 수도 있다고 보고, 최근에 올라간 나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가라는 기업이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는 거예요. AR, VR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차기 산업을 위해서 나무가라는 기업이 사실은 그렇게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나무가를 제가 언제 텔레그램에서 제가 나무가 자, 나무가 자, 카메라 회사들이 AR, VR로 이거 그러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제 텔레그램 다 제가 적어드리고 있잖아요. 나무가 카메라 회사들이 AR, VR로 연결되는 이유도 결국은 장면 인식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텔레그램에서 다 직접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장면 인식, 음성 인식,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음성 인식도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쪽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빅스비나 시리 이런 것들도 아직도 제대로 음성 인식을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업에서 직접 이걸 개발하겠어요? 아니에요. 데이터가 쌓이는 기업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 데이터들이 많이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들을 사실 우리는 골라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 그런 칩셋 미디어가 매출은 별로 안 나와요. 매출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런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제 뭐 200억, 250억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 IP가 굉장히 많아요. IP 라이선스가 많기 때문에 요것들 반도체 칩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설계 자산을 갖고 있어요. 요런 회사를 인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음성 인식도 요런 얘기를 좀 적어드렸듯이 이 나무가 얘기를 이렇게 적어드렸다. 요걸 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결국 지금부터 또 중요한 걸 또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디 갔지? 자,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는 어떤 기업인가? 자, 밑에 보시면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회사래요. 팔처럼 생겨 반복 작업이나 요런 걸 이제 협동 로봇이라 그래요. 옆에서 도와주는 뭐 직교 로봇이라고도 표현하고 협동 로봇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인간형 로봇, 이게 가족 보행 로봇 기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한 겁니다. 결국에 이 기술을 보고 투자했다면, 자 보세요, 레인보우 유일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가 유일 로보틱스를 이제 투자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일 로보틱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회사예요. 오히려 저는 휴림 로봇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유일 로보틱스는 뭘 했어요? 치킨 외 푸드테크용 협동 로봇을 납품했어요. 로봇팔 뭐 이런 거 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기계를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원격 로봇 관리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 개인들의 소상공인 요 시장을 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냐, 유일 로보틱스가 필요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음식 산업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왜 유일 로보틱스를 사람들이 왜 매수를 한 것일까? 단순히 제가 볼 땐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유일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은 조금 언짢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협동 로봇이란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얼마나 주가가 떴는지를 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10일, 11일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기사들이 떴을 때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올랐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협동 로봇이라는 이슈로 다 같이 올라오는 로봇의 수혜를 받았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휴림 로봇,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투자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을 게 아니라, 저쪽은 이제 로봇팔이나 이런 협동 로봇을 해서 어떤 큰 산업에, 어떻게 보면 저런 사업이 B2B예요. 어떤 사업자들한테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쪽으로도 분명히 갈 테지만,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로봇은 협동 로봇 쪽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이 이족 보행 이런 것을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이 선택지를 고르자면 음성 인식, 요 홍채 카메라, 그리고 요 관절 로봇, 감속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절 로봇이라든가. 결국은 투자로 할 거고, 특허 출원이나 이런 쪽이나 어떤 시장을 브랜드로 내는 거는 삼성전자가 할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레퍼런스들을 모아가는 것은 삼성전자가 분명히 어떤 회사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휴림 로봇 R&D 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림 로봇에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로봇 언어 기술이에요. 인터프리터 기술, 언어 기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협동 로봇의 언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인터프리터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스텝 모어 제어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절이랑 또 관련이 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해석 기술 뭐 이런데 로봇 구조나 동력학을 또 해석할 수 있다 그러고, 이런 기술들이 살짝 저는 조금 이게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합니다. 물론 지금 휴림 로봇이라는 게 지금 뭐 서비스용 로봇도 있고 제조용 로봇 뭐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이런 언어 기술에 저 음성 인식 기술로 보자면 저런 뭐 셀바스 AI라든가 RFSM 이런 기술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 기술을 완전히 그런 이 음성을 인식하는 회사들이 해석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이 휴림 로봇을 인수를 하고 셀바스라든가 RF세미 같은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제 예측일 뿐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에 이런 소식이 있어요. 허큘러스라는 이제 스마트 모터, 조금 전에 보셨죠? 요 스마트 모터, 스냅 모터 제어, 요런 기술도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모터 허큘러스 공급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미국의 연구소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요거 어떤 건지 보니까 모터 제어 신호를 통해 움직임을 구현한대요.
그래서 휴림로봇 관계자는 이 옴니랩스가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허큘러스를 적용할 계획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12여 개국 파트너스와 허큘러스 공급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여기 아동 노인 특수 교육용 서비스 로봇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복잡한 언어 정보뿐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감정 상태, 신체 언어 등 비언어적 소통을 도와줌으로써 사회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로봇이 뭡니까? 이런 게 협동 로봇이에요. 얼굴을 봐주고 너가 열이 나는구나. 그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사들을 좀 보고 이 휴림 로봇이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보면은 관련이 될 수도 있다면 저는 유일 로보틱스보다는 좀 휴림 로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휴림 로봇과 유일 로보틱스를 유일하게 두 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차트예요, 사실은. 물론 이유도 있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고점들을 다 맞고 내려왔어요. 1단계로 내려오고 2단계를 내려와서 상승이 한 번 있었고 여기까지 와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주가랑은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면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인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수 기대감에 오르고 한참 뒤에 인수가 나오지도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과거에 보셨잖아요. 자, 그럼 휴림 로봇도 보세요. 두 개의 차트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에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짝 차트를 딱 보면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들하고 지금 다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동평균선들 지금 위에 있어요. 5일선 위에 있고 지금 121선, 241선 밑에 있는 걸 깔아두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 지금 굉장히 괜찮은 기업을 한 번씩 뽑자면 저는 이런 매물대가 위에 없잖아요. 매물대가 어디에 있냐? 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 요 매물대 위에는 여기에요. 3,000원 구간. 그럼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어떤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지지선 깨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반등을 했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매물대가 여기 있다면 한 번 더 상승은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휴림로봇을 언급하거나 지분투자가 들어간다면 또 얘기가 확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죠. 왜 지금까지 휴림로봇 시가총액이 4천억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것을 주포들이 분명히 이거 주포가 팔았을까요? 지금 거래량이 죽어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은 2,300억이니까 아직 쌉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이슈들을 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SPG 이런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하지만 SPG가 분명히 좀 중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지분을 팔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회사를 인수합병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안을 한다면 SPG라는 기업이 과연 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고마진이 남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회사가 4,5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버는데 만약에 또 이런 건 있겠죠. 이런 기업을 운영해서 결국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의 최종 목표는 정말 좋은 가격에 인수합병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연 200억을 벌어요. 좋은 기업이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간 만큼 이런 지분 인수합병이라든지 회사를 팔겠죠. 팔 때 몇천억을 챙겨버리면 이 짓을 몇 년 보세요. 회사 운영하느라 머리 아픈데 200억, 300억을 벌려고 매년 이지랄 할 바에 지금 시가총액 4천억이니까 나는 4천억 받고 이 회사 팔래.
내 지분이 지금 얼마 있나 한번 보니까 최대 주주 얼마 있냐? 40% 정도 있다. 그러면은 40% 정도 있으니까 이어서 시가총액이 4천억이면 그중에 이제 40%면 1,600억. 나는 그럼 내 지분을 1,600억에게 넘기고 최대 주주는 뭐 LG든 삼성이든 니들이 들어가. 난 1,600억 받고 앞으로 좀 편하게 살래. 8년 해봐야 1,600억 영업이익 남아갖고 저거 영업이익 200억 300억 남겨갖고 8년 해가지고 1,600억 벌고 그중에 법인세 내고 주주들 다 나눠주고 그러면은 한 달에 이 최대 주주가 가져가는 게 얼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200억 남는 거 중에 10분의 4, 0.4면은 80억도 못 가져가는데 법인세 내고 별짓 다 하면은 한 1년에 가져갈 수 있는 게 5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한다고 치고 1,000억, 1,600억에 이 회사 팔고 싶은 게 이 최대주주 마음이라니까요. 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4천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SPG도 있고 휴림로봇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분명히 뭔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동평균선들도 지금 이 휴림로봇이 뚫고 올라가는 걸 보면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지금 거래량이 지금 과거보다 터진 게 심상치 않긴 해요. 자, 그러면서 제가 휴림로봇 월봉을 보니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휴림로봇이 평생 오르지 못한 나무를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맞고 떨어졌다면 여기서 제가 여기 맞고 팡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휴림로봇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주포가 야 여기까지 빠졌어. 그냥 한 번에 먹어버려. 딱 그 구간이에요. 지금 보세요. 한 번에 지금 여기 가격부터 지금 여기 얼마예요? 2,465원까지 지금 한 번에 온 구간 2465 지금 체크 한번 쳐보고 갈게요. 여기까지 보세요. 한 번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 보세요. 이 시장이 정상적이었으면 이렇게 뚫었다 여기 맞고 이렇게 갔을 텐데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 한 번에 먹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변칙입니다. 휴림로봇도 보시면 지금 다 이렇게 평생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를 법 하다가 결국은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올랐는데 여기 지금 매물대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한 번에 먹었잖아요. 여기서의 구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만약 뚫는다면 진짜 이렇게 갈지도 몰라요. 이때는 뭐가 뭐냐? 정말 삼성전자의 투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간 종목을 이제부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손절가 잡고 진행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큰 구간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손절가 잡고 내가 볼 때 한 요 정도 아니면 크게 보고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여기까지 이처럼 밑에까지 한 30% 정도 하락 잡고 내가 이 종목 투자했을 때 20% 하락 잡고 대신 올라갈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누리겠다. 요렇게 매매 전략을 짜고 들어가면 좋겠죠. 20% 하락해서 만약에 휴림로봇이 아니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던지세요. 하지만 만약 간다면 20%가 문제가 아니라 200%도 갈 수 있는 게 이 현실이에요.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휴림로봇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점에서는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못 견딘다 그랬잖아요. 그 구간이 진짜로 이렇게 못 견딜 만큼 나와요. 여기도 보세요. 이때는 기대감 없었을까요? 이때 기대감 없었을까요? 이때 기대감 없을까요? 지금 파동을 보세요. 점점 더 커져가는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더 커지고 지금 거래량 시작 거래량 보세요.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